외신 브리핑입니다. 음력으로 2013년 첫날 증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북한 핵실험의 경우는요. 먼저 북한이 의도했던 대로 흥행에는 충분히 성공을 했으니까 핵실험을 할 동기부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대신에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존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 AFP 통신이 전합니다. 이번 주는 주중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있고 주말에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당연히 이번 주제는 경제, 그 가운데서도 외환시장의 여러 불협화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는 AFP 통신의 기사 제목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유로그룹 의장이 새로 선출된 다음에 첫 번째 열리는 회의인데요. 이 사람의 입장은 약간의 강경기조로 알려지고 있고 또 독일 재무성 출신인 만큼 이 통화정책에 대해서 좀 매파적인 색깔이 좀 있다는 이 평가가 있고요. 이름은 예룬 디아스블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인터뷰 내용에서 현재 우리나라와 독일을 비롯해서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각국 통화 가치의 최근 묘한 강세 그리고 수출 경쟁력 약화는 다분히 일본의 연출에 의한 것이다라는 의견이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최근 유로화 강세로 좀 신경이 날카로워진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어떤 스탠스로 일본 그리고 외환시장 대응기조를 설정할지를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엔저기조를 뒤집을 만한 묘수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입장 정리 정도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유로존에 이렇게 큰 포럼이 하나 열리는데 미국에서도 대형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고 있죠. 바로 오늘 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연두교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시죠. 참 언제부터 우리가 이 미국 대통령의 연설까지도 귀 기울여서 봐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됐는데요. 여기서 오바마 이 연두교소에서 일단 북한이라는 단어는 거의 수능 수리 영역의 집합 문제 나오듯이 단골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북핵, 노스코리아 더하기 뉴클리어에 대한 이 단어가 나올지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사실 이 최근 아시아 쪽의 긴장 상태가 조금씩 고조되고는 있고요. 중국과 일본의 영토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과 나머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문제 있고요. 또 가장 최근 이슈가 바로 이 북한의 핵실험입니다. 근데 제목에서 오늘 밤 연두교소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북핵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피력하느냐 이게 우리나라 외교적으로나 증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도 지금 미국이 공화당 정권이 아닌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글쎄요 또 공화당 정권 하에서는 북한이 저렇게 못 나왔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공화당이 이번에 진짜 선제 타격이니 좀 위험한 발언을 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 지난 대북 기조는 강경도 온건도 아닌 그냥 적당히 무시 이런 쪽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이 도발 행위는 약간 도를 넘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오늘 연설에서 대북 기조에 어떤 변화를 줄지 아닐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약간 좀 딱 와닿지는 않는 그런 이슈점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IT 강국 코리아에서 또 집중해 볼 만한 이슈가 있는데 오늘 미국 증시 전반적인 조정 양상에도 불구하고 1% 넘는 상승을 기록한 것이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 들어보시죠. 포브스지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내놓는 신제품마다 인노베이션, 우리말로 혁신적, 획기적이라는 이 평가를 받아왔던 애플이 이번에는 i 시리즈의 막내로 이 사진에 보시는 아이워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 소식들이 외신을 타고 전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아이워치가 완제품 출시를 위한 성능 실험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아이폰 화면하고 비슷한데 시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밑에 아직 예상이기는 합니다만 아이워치의 주요 사양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먼저 선보였던 커브드 그러니까 유선형 디스플레이 다음에 음성 인식 기능 다른 기기와 호환이 가능한 블루투스 그리고 배터리 보호를 위한 자동 온오프 센서 비밀번호 잠금 기능 등 아이폰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게 손목시계 형태로 소형화하다 보니까 저장 공간이나 이런 쪽은 좀 줄이고 편의성과 절전 기능을 갖춘 이런 경제성,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기기로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과연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나온 게 없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애플이 이렇게
아이폰만 해도 뭐 소형화에 집중을 했는데 또 한 번 더 줄여서 손목시계 형태로 가겠다. 과연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업황 리포트 한번 살펴보시죠. 세컨드 스크린. 저도 여기서 처음 들어본 표현인데 또 가만 생각해보면 대충 감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얼리 어댑터들, 휴대용 기기나 뭐 IT 제품에 민감한 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지만 새로운 발명이 있은 이후에는 이제 그 발명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작게, 경제성 있게 개선하느냐가 바로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었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다음에 이걸 수명이나 전력 소모에 있어서 완성도를 높인 것이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스가 한 일이었고요. 또 유럽의 귀족들은 파티 때마다 이 춤하고 음악이 필수 코스인데 오케스트라가 없이도 언제든 원할 때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이 축음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게 또 한때 거실의 부유층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4칸 5단짜리 오디오로 발전을 했죠. 그러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기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도 있는 더블 데크, 그러니까 앞에 테이프 2개 들어가서 집에서 막 테이프 어떻게든 복사가 가능하고 이렇게 공유하기가 쉬워졌던 이 환경. 그래서 결국 휴대용 워크맨으로 갔다가 이제는 또 손가락 크기의 mp3 플레이어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과학자도 아닌 주제에 왜 이렇게 지난 기술 발전의 사례를 들었느냐 하면은요, 앞에서 보신 이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그리고 출시를 앞둔 아이워치 같은 기기를 본 컬럼에서는 세컨드 스크린 제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요즘은 TV를 보면서도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를 손에 들고 있다가 드라마에서 어디 좋은 레스토랑에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하고, 또 어떤 청담동 며느리 컨셉의 여배우가 들고 있는 가방이나 액세서리가 어디 제품인지 또 곧바로 검색하고, 심지어는 스포츠 중계 볼 때도 실시간으로 방금 이 골 넣은 거 누가 봐도 뭐 좀 실책이다 뭐 이렇게 관전평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TV 시청 중에 이렇게 세컨드 스크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자가 18에서 24세의 경우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얘네들이 이런 세컨드 스크린을 활용하는 게 거의 습관화되면은 나이가 들면서 결국 세컨드 스크린 활용 인구는 더욱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어서 전 연령층을 봤더니 85%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렇게 TV 시청 중에 세컨드 스크린을 활용하고 60%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리고 39%는 매일 그렇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소득 수준이 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연간 $50,000 이상 소득자의 경우 60%가 이렇게 TV 시청 중에 세컨드 스크린을 통해서 필요시 언제든 활용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모바일 결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 관련주나 이 해당 업종의 최근 강세는 충분히 근거가 뒷받침된 기대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고, 앞으로도 이런 업황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감이 더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증시 입장에서 또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